닿는 직선으로서 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어떻게든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자, 이제는 가장 많이 질문 주시는 침대 방향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얼마 전에도 그냥 영상으로 얘기를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제 방으로서 바로 보여드리면은 더 잘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어쨌든 저는 제 이야기를 듣고 제 영상이든 책이든 강의든 컨설팅이든 뭐를 통해서든 모든 분들이 편안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항상 다 준비를 하고 하는 거거든요. 오늘도 그래서 제가 이렇게 방을 다 오픈해가지고 여과 없이 말씀드리는 것도 그런 이유인데, 예전에는 무조건 제가 몇 년 전에는 무조건 이제 남장북단 동부서빈 해가지고 남쪽 동쪽 이렇게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제가 조금 다르게 말씀드린 게 뭐냐면은 남장북단 동부서빈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남쪽에 머리를 두면은 뭐 장수하고, 북쪽에 머리를 두면 단명한다. 그리고 동부서빈, 동쪽에 머리를 두면 부자가 되고 서쪽에 머리를 두면 가난해진다 라는 의미인 건데, 이제 그거를 원칙으로 세워 두시되, 중요한 거는 이제 그렇게 만약에 내가 남쪽으로 두고 동쪽으로 두고 했을 때 편안함을 느끼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편안함, 내가 개인적으로 편안함을 느끼냐. 남쪽으로 두라고 했는데 내가 바꾸고 나서 머리가 편하지 않다, 잠도 잘 안 온다 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거는 그 공간, 그 방 안에서 다른 또 변수들이 있는 거예요. 집은 다 다르잖아요. 방도 다 다르고, 터의 기운, 이 땅의 기운을 지기라고 하고, 대기 속에 머무르는 기운을 천기라고 합니다. 근데 땅에서 올라오는 이 지기라고 하는 것은 한 발자국 차이만 있어도 어떤 기운의 변화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이렇게 침대가 있잖아요. 침대가 있으면은 이쪽에 자는 사람이 더 좋을 수 있고 이쪽에 사람은 안 좋을 수가 있는 거예요. 네,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이 이 한 뼘의 차이, 한 발자국의 차이만 있어도 그 기운의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 달라요. 다 달라서 제가 여러분들이 집에 직접 가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제가 상세하게 다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편안함을 느끼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고, 편안하지가 않다라고 한다면은 어떤 다른 변수들이 있는 거죠. 땅의 기운이 좋지 않은 곳으로 옮겼다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그런 문 배치, 화장실의 위치, 발코니 등등 여러 가지 영향이 좌우가 될 겁니다. 이제 그 변수들에 대해서 제가 또 이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게 바로 이 창입니다. 창. 현장에 가서도 항상 질문을 주시거든요. 제가 현장에 컨설팅 가가지고 여러 가지 그런 배치라든지 땅의 기운이라든지 수맥이라든지 고려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을 정해드려요. 딱 정해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여기 서쪽인데, 아니면은 여기 뒤에 통창인데 괜찮아요? 라고 질문을 주시거든요. 이게 통창이 있는 경우에 대해서 많이 염려를 하시고, 그 염려가 합리적이긴 합니다. 왜냐면은 모든 이 원칙, 이 자연의 원칙, 입지의 원칙은 배산임수예요. 배산임수. 뒤로 산을 등지고서 우리가 앞을 바라본다. 제가 그래서 입지의 원칙을, 이 배산임수를 바탕으로 해서 얘기 드렸던 게 바로 그 등받이 의자의 법칙이라고 해서 강의 때 늘 말씀을 드리는 건데, 뒤가 든든해야 우리가 편안함을 느끼잖아요. 등받이 의자. 말 그대로 등받이가 잘 되어 있어야 편안함을 느끼는 것처럼, 머리 뒤가 편안해야 편안함을 느낄 수 있는 거고, 머리 뒤가 뚫려 있으면은 그게 불편함을 느낄 수 있는데, 근데 침대라고 하는 것이 다행스럽게도 헤드라는 게 있어주는 덕분에 얘가 배산의 역할을 해주고 있어요. 배산의 역할을 해주다 보니까 그래도 뒤가 뚫려 있어도 조금은 낫다라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원칙적으로는 뒤가 통창이면은 부정적인 요소인 거는 맞아요. 맞긴 맞는데, 근데 제가 보기에는 이 헤드라는 것이 잘 갖춰져 있다 보니까 그나마 다른 것들보다는 중요도가 조금 떨어진다라고 저는 정의해서 얘기를 드려요. 지금까지 여러 수천 가구 이상 제가 컨설팅을 하면서 제가 정립한 제 나름대로의 원칙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나름대로 적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방향도 가려야 되지, 통창도 가려야 되지, 화장실도 보면 안 되지, 문도 마주치면 안 되지 하면은 안방에는 침대가 그냥 아예 없어야 돼요. 안방에서 자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면은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원칙들부터, 그 우선순위부터 잘 정해놓은 다음에 우리가 지킬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지키는 거를 적용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지켜야 될 원칙들이 만약에 10가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가장 중요한 1, 2, 3 이렇게 지키고, 나머지 제일 중요하지 않은 19, 8 요 정도는 이제 제외시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제외시켜야 되는 19, 8 정도에 해당되는 게 바로 이제 뒤에 창이 뚫려 있는 거. 왜냐면은 침대가 받쳐주고 있으니까. 그래서 요거는 조금은 덜 중요한 원칙이다라고 얘기 드릴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중요한 포인트는 또 뭐냐면은 이 화장실이죠. 요 화장실이 이제 안방에 있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죠. 이제는 20평대도 4베이로 해서 방 3개가 다 나와버리고 화장실도 2개가 있는 것이 이제는 일반적인 형태가 되어버렸고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 그리고 화장실이 닿는 구조로 되는 게 조금 더 현대적인 거고, 이제 예전이라고 하면 제가 한 70년대라든지 80년대 초반에 지어진 아파트들 같은 경우에는 안방에 바로 이런 드레스룸의 공간, 화장대의 공간 없이 바로 이제 욕실문이 달려있죠. 달리다 보니까 이게 바로 이어지는 구조로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지금 저희 현대 그 아파트 주거 형태 변화인데, 우리가 피해야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 화장실 문하고 이제 바로 마주보는 경우들을 피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한데, 마주보는 게 어떤 개념이냐라고 한다면 이제 뭐 머리에서 눈 뜨자마자 이제 직선 방향으로 쭉 바로 있는 그런 상태를 하는 거죠. 이제 저도 안방 공간이 그렇게 넉넉하지는 않다 보니까, 넉넉하긴 해요. 저는 충분히 만족은 하는데, 이런 모든 그런 풍수적인 배치를 다 고려하기에는 이제 좁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설정을 해서 이제 침대 배치를 한 게 이렇고, 욕실 문을 열었을 때 바로 이렇게 닿는 직선으로서 하지는 않았어요. 조금 피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한 거죠. 이렇게 배치를 했기 때문에 그 바로 보이는 부분이 있으면은 최대한 어떻게든 피하시는 것이 중요하고, 그리고 완전히 이게 공간이 어떻게 설정이 안 되는 경우들도 많으실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방에 바로 욕실이 달려있는 경우인데, 근데 욕실은 어쨌든 더러운 공간이에요. 더러운 공간. 우리가 집 안에 있고 내 몸을 정화시키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런 긍정적인 역할로서의 좋은 공간인 거지, 실은 여러 가지 뭐 내 몸속에서 빠져나온 그런 배설물이라든지 노폐물이라든지 그 샤워하고 떨어진 여러 각질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온통 떠다니는 그런 현실적으로도 더러운 공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잠을 자는 공간에 안방에 달려있는 거는 현대인들의 편리함은 있을 수 있으나 편리함 대신 위생은 포기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안방에 달려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뭐든 블라인드든 커튼이든 그렇게 설치를 하셔가지고, 만약에 바로 한 경우에는 그럴 때는 설치를 하시는 것이 좋다. 어떻게든 막도록 하는 것이 좋다. 조금 더 공간이 허락이 된다라고 하면은 파티션을 아예 두시는 분들도 계세요. 또 제가 그렇게 얘기를 드리기도 하고, 안방 앞에 어떻게든 파티션을 두시는데, 근데 또 파티션 두라고 하면은 꼭 따라오는 질문이 뭐냐면은, 그러면은 좀 답답하지 않나요? 라고 하는데, 맞아요. 그냥 트여 있으면 우리가 개방감을 느끼잖아요. 근데 반대로 뭔가를 하나 잘만 설정을 하면은 설령 공간은 좁아질지라도 우리가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이제 이런 경우 직접적으로 우리가 풍수적으로 어떤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 앞에 뭔가를 가려두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안정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공간적으로는 탁 트인 건 아닙니다만 우리가 안정감. 근데 그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이 곧 내 공간에서의 어떤 구조의 기와 운이 잘 돌아간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점을 잘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장대는 다음에 또 따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제가 화장대도 직접 보여드리면서, 근데 이게 왜냐면 화장대는 제 공간이 아니기 때문에 함부로 보여드리기 조금 민감한 측면이 있어서 요건 다음에 잘 협의를 해서 얘기를 드리도록 할 거고, 그리고 안방이라고 하는 공간에 어떤 물건을 얘기하면은 음과 양이 같이 만난다, 결합한다라는 의미로서 2라는 숫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2라는 숫자에 맞게끔 뭐 스탠드를 둔다라고 하면은 쌍으로 된 물건을 두는 것이 좋다라고 얘기를 드리죠. 베개도 쌍으로 두는 것이 또 좋고요. 혼자 산다라고 해도 쌍으로 두시는 것이 더 좋다라고. 그렇다고 해서 뭐 한 개 뒀다라고 해서 나쁘고 뭐 엄청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2개가 더 좋은 거고, 요거는 결혼할 때 장만했던 건데, 원앙이죠? 원앙인가? 원앙 아니라고 하던가? 하여튼 원앙인데, 요런 것들 또 쌍으로 된 거죠. 이렇게 해서 두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